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지훈의 낙화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들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늘 밝은 사람 미소가 아름다운. 홍보지 사진 볼 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아시나요? 영롱한 눈빛, 밝은 미소. 이렇게 청년들에게 호감형 정치인이 될 분을 유유 지난 일이지만 2017년 대선 때 기사 사진이 인상 쓰고 성격 안 좋아 보이게 악의적으로 나왔던 사실 아시죠? 유유. 홍보지 탄핵 대선 당시 많이 억울하셨죠? 하늘은 큰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의 몸을 수고롭게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며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하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만든다. 이를 인내하는 성품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잘할 수 없었던 일에 보태서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맹자고자 장구 하편입니다. 이젠 맘 편히 웃으세요. 보기 좋은 지금의 미소 영원하시길.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청와대 해체.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지만 대한민국의 상징 청와대를 해체시키고 빌딩에서 대통령 직무를 본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공약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여건 상황만 가능하다면 탈당 후 찰스영하고 단일화하셔서 정상적인 정부를 출범시켜 주세요. 우우. 이번 대선에서 준표형하고 찰스형만이 지도자로서의 자질 자격이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엔 현재 양당 대선 후보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국가의 지도자는 객기와 오기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셔서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지나고 국민들이 환호할 만한 좋은 소식이 TV 청년의 꿈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5년 뒤엔 무조건 무대홍. 첫날 밤 전격 결단했다. 윤석열이 꺼낸 카드 청와대 해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밝힌 정치 분야 공약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비판하며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청와대를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한다라거나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측근이 내각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의 문제지 청와대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 윤석열 선대위에서 상임 고문직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 원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 제안했던 자리였는데요. 둘이 만나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도 좋았다는데 협상 무산되고 갑자기 홍준표 의원을 구태 정치인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자다 이렇게 또 대답했고, 홍준표 의원은 진퇴양난이다, 모욕을 당했다, 차라리 나를 출당시켜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윤핵관에 대해서도 개가 짖어도 이런 격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국민의힘 원팀으로 가는 걸까요? 가기는 할까요? 이현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죠. 네. 네.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원팀 이거 가능할까요? 당위성은 있는데 네. 실제로 될지는 근데 뭐 역사상 어쨌든 역대 이게 대선이라는 건 통합을 하는 쪽이 이기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가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막판에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그렇죠. 네, 마지막에 가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막판에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그렇죠. 네, 마지막에 가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막판에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그렇죠. 그래서 통합을 하는 쪽이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요, 네. 홍준표 의원은 지난 선거에 나오셨어요. 보수 야당으로. 그리고 당대표도 2번이나 하셨고, 지금도 젊은 층과 당의 지지세가 엄청난 확고한데, 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손을 안 잡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홍준표 대표의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라는 거는 국정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굳어지면, 그러니까 네. 사람들 지금은 이제 기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네. 다 없어지고 결국 양쪽 진영 대립으로 격화돼 갈 때 진영이 결속되고 통합을 해나가는, 또 일단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 통합까지 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보통 되거든요. 근데 당 통합도 못 하는데 무슨 국민 통합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력이 얼마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윤핵관이 문제입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봉합이 되려면 어찌됐든 책임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후보 몰래, 그러니까 후보가 알지도 못하고 후보가 양해가 안 됐는데 윤핵관이 나서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망신을 준 것인지, 아니면 후보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가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은 모호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보통 이렇게 두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는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2시간 반 동안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눈 얘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면서, 네. 그것도 굉장히 그 중에서 지엽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망신을 한쪽에 줬다. 예. 이것은 사실은 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해명이 필요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어느 정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다 이렇게 토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마도 이제 같은 당이니까 이제 또 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자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한 상황에 당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적극 지지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당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토로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는 여전한가요? 2030 마음 윤석열 후보한테 다시 쏠리고 있다 이렇게 그쪽에선 주장하던데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홍 대표
홍준표에 대한 뭐 마음이 떠나서 인류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홍 대표에 대해서 막 그때 경선할 때 뜨거웠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고 또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대개는 이제 홍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은 1월달 12월 말에서 1월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지지하셨던 분들은 변함없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뭐 비판적 지지도 가능한 거니까 네. 쓴소리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 굿했습니까? 네? 굿큐. 아니요, 어떤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성향으로 보면 네. 별로 굿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친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돈 드는 일도 싫어합니다. 이거.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아는데 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아는데 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아는데 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비공개 그 전화니까 네. 그냥 막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비공개 전화인데도 그래도 기자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막 그렇죠. 그래서 조금 놀랍죠.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홍준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은 사실은 경쟁자고 또 당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중에 한 분들이신데 이거를 후보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가 이렇게 좀 디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예외적인 이례적인 경우죠. 네. 사실 보통 배우자들은 이렇게 말을 되게 조심하고 네.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잘 안 밝히죠. 왜냐하면 논란이 될까봐. 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무속 논쟁 끊이지 않습니다. 왕자를 비롯해서 계속 지금도 가장 중요한 뉴스를 김건희 씨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뭐 처음에 왕자는 그랬는데 이제 계속 보면 이 무속 논란이 좀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속에 조금 친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뭐 전보로 간다든지 네. 이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논란이.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해명이면 해명, 아니면 저는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김건희 씨가 무속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 녹취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정에 어떤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 또는 윤 후보의 각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명이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계속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네. 갈수록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이 무속 논란은 끊어야 될 텐데요. 어떤 그러니까요.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어찌 될지 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또 제가 종교도 또 네. 기독교이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죠? 독실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네, 할까요? 하여튼 그냥 이제 뭐 독실하다 하면 또 부끄러우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좀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6006님께서 국민의힘 현재 상황에서 갑은 윤 후보고 을은 홍준표 의원인데 그분 하나 끌어안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얘기합니다. 로티플님께서는 경선에 패한 사람이 승자에게 도움을 줘야죠 얘기합니다. 0341님께서 무속인 인증해도 지지율 더 올라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속을 좋아하나 보죠. 무속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지지율 문제는 뭐 사실은 계속 출렁출렁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한 2월 중순에도 한 번 더 출렁거릴 거고요. 예. 마지막에 가면 저는 거의 아주 그
박빙의 승부가 날 것이다. 네. 거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 그래서 결국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네. 네, 그리고 결국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세력 간 정치가 연합이 될 수가 있느냐,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분위기가 막판에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국민의힘 내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야당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단일화도 이룰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죠. 저는 뭐 이 단일화나 통합이나 이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성,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집권을 설사 하더라도 네. 100석밖에 되지 않는 소수 정당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굉장히 거의 200석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국정의 유지가 굉장히 어렵죠. 동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일화에서 표가 얼마가 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대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실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그 뭐 지금 저희가 또 전략적으로 너무 그것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저는 뭐 단일화에 국한해서 말하기보다 어쨌든 통합을 하는 쪽이 이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통합을 못하면 졌어요, 지금껏.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이명박 때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워낙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 자체도 그렇고 그때는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그거였는데 지금 이 선거는 이번 선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 계속 던집니다. 비수를 던지는데 이 부분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나 또 뭐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상대 길을 꺾기 위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안 하려고 하겠나. 다만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바라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ARS는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전화면접 조사를 가지고 봤을 때는 역시 결국에는 박빙의 승부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통합의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징성을 누가 갖고 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대세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 한때 20%를 넘나 안 넘나 이러다가 지금 다시 좀 빠지고 답보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 정권 교체를 안철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대가 조금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 후보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일리 옮겨왔던 세력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갈 세력들은 다 갔다. 네. 지금 남아있는 10%에서 15% 정도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층으로 저는 남아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게 빠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막판이 되면 양쪽에서 네거티브가 격해지면서 결국은 어떤 그 현재의 어떤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 대선 여기에서 이 두 후보에 대한 비투표가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로도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10% 이상의 지지율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죠. 네. 의원님, 네. 양자 TV 토론 무산됐습니다. 다행이죠? 아니 뭐 다행인 거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안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대 수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원래 기대를 못 받는 후보가 오히려 또 하고 나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공정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법원의 그 결정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 우리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716님께서 우와 이현주 의원님 양쪽에 다 있어서 봐서 그런지 객관적인 견해 매우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매일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7인 측근들 나는 아무것도 안 맡겠다 얘기하고요. 네. 송영길 대표 뭐 서울 종로를 포함해서 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쇄신 행보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물론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기득권 교체의 그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교체가 없는 정권 교체는 그다지 큰 바람을 몰고 오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 교체의 바람을 기득권 교체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략적인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득권 교체 프레임에 정권 교체 프레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기득권 교체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기득권 교체 가능한가요? 해야 되죠. 해야 기득권 교체 가능한가요? 해야 되죠. 해야 기득권 교체 가능한가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네, 저는 그걸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또 가능하게 보이도록 네.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 우리도 서초 갑하고 대구 네. 같은 경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보궐이 생긴 거죠. 그렇죠. 혈세를 들여서 하는 네. 거니까 저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서초 같은 게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만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서초하고 대구는 아무튼 기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과감하게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흔들리고 저쪽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이상한 프레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오만하구나. 이 예전에 탄핵까지 당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금방 변할 수 있다. 아니 그렇죠. 탄핵을 당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이 민주당은 쇄신하는데 바뀐 게 없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2565님께서 이현주 의원 냉철해지셨어요. 좋아요. 보수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요. 010님 이현주님 종로에 나오시죠. 종로에 얘기하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설 전에 메시지를 내시겠죠. 설 주변에. 뭐 낸다고 그 주변 측근들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요건 어떤 변수일까요? 저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메시지 많이 내시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 안 하고만 계셔도 네. 그것 자체에 영향 미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메시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많은 함축적인 걸 들고 있죠. 해석해야죠. 네. 그게 또 그분의 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옛날보다는 약해지셨지만 저는 뭐 낼 가능성도 있다. 네. 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검사 얘기가 또 나올 텐데요. 아니 그런 얘기는 뭐 또 무슨 영화도 개봉한다고 하고 막판 되면 저는 그 리스크는 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 전까지 한두 번 정도 더 출렁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절대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겸허하게 가야만 지금까지 그리고 통합